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이 지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관세 마감 시한 유예 가능성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정말 호재가 가득했었던 그런 금요일인데요. 이 호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이런 무역 협상이 파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그런 것들은 약간은 좀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모습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마감 시황과 또 더불어서 주말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주간 기준, 그리고 가장 먼저 위에 있는 이 선물 시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에 힘입어서 그리고 이어서 관세 유예 연장 기대감 덕분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4개월 만에 신고가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1% 가깝게 상승을 해줬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우선 이 장 초반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합의 소식과 더불어서 EPC 둔화 소식에 상승 출발을 했던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중단을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약간은 좀 중시가 출렁였지만요. 이 마감 직전에 일부 빅테크의 퀀트 펀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 결국에 방어에 성공했던 3대 지수였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다우는 약 3.5%, 나스닥은 3.9%, 약 4%에 달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S&P 500은 3% 이상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사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저희 바로 한눈에 만나보시죠. 자,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이 초록색이 상승 그리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섹터 역시나 좀 이 에너지 쪽에서 빨간불이 지금 떠오르고 있죠. 이 미중 간의 그런 이슈 전에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이 지난주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봉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섹터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 헬스케어가 굉장히 좀 부진을 했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개별 종목적으로는 좀 호재들이 잇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급락이 나왔던 이유,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업체들의 이 경쟁이 점점 격화가 되고 있다. 약간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 약세를 보였고요. 자, 이어서 반면에 기술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주간 기준으로 약 2.8% 크게 뛰어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1.76% 올라섰습니다. 자, 우선 이 대형주들, 특히나 기술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이유 한 가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퀀트 펀드의 기계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대형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퀀트 펀드는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펀드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요. 반대로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면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지수 ETF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에 조금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빅테크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노무라증권에서 나왔고요. 또 최근 빅스 하락에 따라서 퀀트 자금이 위험 자산 비중을 크게 확대하면서 최근 이런 강한 기술주 상승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테슬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다른 이런 M7에 비해서는 이 상승폭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0.6%로 주간 기준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이 23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 8%의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4거래일 연속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던 테슬라였죠.
자,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샤오미의 전기 SUV 차량 발표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난주에만 굉장히 강하게 9%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엔비디아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지난주 내내 엔비디아의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고요. 또 이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직접 수혜 기대감, 또 더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입이요 앞으로 3년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JP모건의 이런 기대감 어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주말 사이에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내부자 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이 5억 달러 이상의 엔비디아 내부자 매도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기업 자체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워낙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자, 이 팔란티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팔란티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9%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시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급락이 나온 그런 경우인데요. 물론 그간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지만요. 러셀 1000지수 안에서 이 미드캡, 즉 중대형주 그룹에 속해 있었던 팔란티어가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초대형주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중소형주 그룹만 추종하는 ETF들이 팔란티어를 어쩔 수 없이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9% 급락이 나왔고요. 이외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가상자산, 우주항공까지는 특별한 악재보다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대형 빅테크로 쏠리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과연 전반적인 시장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WTI 보도록 할까요? 우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 모버 시장을 움직인 이슈와는 크게는 관련은 없었습니다. 자, 이 WTI 0.25% 65달러 선 여전히 견조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좀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압박했다는 것, 거기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은 조금 부담이 됐지만요. 오펙 플러스가 8월에도 증산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보합권에 머물게 됐고요. 이 천연가스 선물이 6% 이상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과매도가 나왔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미국 동부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이 천연가스 선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최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약세를 보였었던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이날만큼은 소폭이나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국채 금리였는데요. 장 막판에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덕분에 달러는 강달러 기조를 보였고요. 금값은 내렸고요. 여기에 두 국가 간의 관세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죠.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소폭이나마 올라섰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날 경제 지표는 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크게 PCE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PCE 이 헤드라인, 맨 위에 있는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실 텐데요. 우선 전년비와 전월비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큰 이상이 없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이 전월비와 전년비가 모두 0.1%포인트 예상치를 소폭 웃돌긴 했지만요. 그래도 관세 우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이 지난 24일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 관세 물가 영향이 6월부터 8월 들어서 본격화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섣불리 안심할 수가 없겠고요. 자, 이어서 이 가장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PC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 물가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연초 이후로 첫 감소이자 올해 최대 감소폭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비 지출은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소비 심리는 개선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 보시면 6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60.7이 나왔습니다. 이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8.5포인트나 급상승한 건데 6개월 만에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정점을 지나게 되자 소비자들이 안심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오늘의 마켓 모버 두 가지 관세 유예 연장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갈등 봉합까지 관세 이유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바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가장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7월 9일 관세 연장에 있어서 정말 마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이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이 시장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안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남기면서 또 시장이 지난 금요일 잠시 좀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즉 7월 9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자, 하지만 트럼프는요, 지난 5월 16일 그리고 6월 11일에도 비슷한 이 관세 편지 발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세 서한을 발송을 하겠다 밝혔는데 그때 당시에도 2, 3주 내로 보내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발송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블러핑일 가능성, 이번에도 겁주기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이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셔야겠습니다. 이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같은 날 한 발언이고요. 똑같이 27일 같은 날 베센트 장관까지 주요 18개국과의 협상이 9월 1일까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플러스 이 전날인 26일이었죠. 이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장 또 거기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관세 유예를 아무래도 시사해야겠다, 관세 유예를 지속해야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딱 이로 인해서 현재 이 9월 전까지는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제가 옆에 가져온 건 이제 실효 관세율 그래프인데요. 이 실효 관세율, 미국이 현재 수입품에 얼만큼 무거운 관세를 부과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요, 1900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 선들이요, 밑에 있는 빨간 선의 경우에는 현재 이 실효 관세율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빨간 줄은 지난 5월 12일, 즉 한마디로 이 관세 한창 영향이 컸었을 당시의 실효 관세율입니다. 자, 현재의 관세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쭉 따라가다 보면 1925년 그리고 1930년대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 대공황에 휩싸였을 시절의 실효 관세율과 현재가 똑같다는 말이죠. 과연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로 관세를 올리느냐?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이 다음 바로 이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현재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진척이 됐을까요?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히토리와 반도체를 결국에 맞교환을 하겠다 이런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었는데,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 해방의 날에 중국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킨 게임으로 돌아설 양상이 나오자마자 양국이 5월 달 들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90일간 관세 인상 유예에 합의했고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자 이 6월 런던에서 이 행틀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확실하게 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약간의 의견은 존재하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협정이 완전히 서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밝혔고요. 중국 상무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이 최근 추가로 확인되고 승인이 됐었다. 이 여러 가지 언론사를 보자면 어떤 쪽에서는 프레임워크라고 표시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서명을 했다라고 표기를 하는데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중단 소식이 이제 들려왔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부과할 디지털 서비스세를 문제를 삼게 되면서 이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한 건데요. 다행인 점은 바로 캐나다 총리가 이제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겠다, 협상 의지를 내비쳤고요. 자,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미국과 일본이 7번째 관세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자동차를 놓고 결국에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동차,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 수출 품목 1위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소식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어제 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서 새 정부 들어서 첫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측과의 협상을 진행할 채널이 구축이 됐다. 두 번째는 미 정부가 알래스카 LNG 가스전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7월 9일까지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겠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관세 관련 이슈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